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은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조용히 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쉽게 대합니다. 부탁은 당연해지고 설명은 요구가 되고 거절하면 왜 그렇게 변했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늘 예의를 지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의 없는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경험.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그가 허락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은 남을 함부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도록 허락했는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참고 넘기고 웃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아픈 겁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소한 무시에 잠 못 이루고 내가 왜 여기까지 참아야 하지? 혼자 묻게 되는 밤.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은 목소리 크기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의 양으로도 감정의 격함으로도 아닙니다. 품격은 어디서 멈출 줄 아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선을 긋는 법을 아는 사람,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강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함과 약함을 같은 말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착함은 선택이고 약함은 방치입니다. 착한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쉽게 소비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부탁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부드럽되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차갑지 않다는 뜻이지 아무 방향으로나 쉽게 흘러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중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싸우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설명하면 이해받을 거라 믿었고 말하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말했고 섭섭해도 설명했고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사람을 두고 말보다 무게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정이 많기에 아무데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말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준은 상대가 정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늘 웃어주면 웃어주는 사람이 되고 늘 들어주면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잖아. 그 말이 더 아픕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라고 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이미 한 번 이상 그 소모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해명하지 않고 쉽게 감정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선 하나를 조용히 긋습니다. 그 선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이 선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되면서 말이 줄어든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가르쳐준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침묵으로도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의 태도는 주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지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굳이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기준을 세웁니다. 웃음을 줄이는 대신 존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말을 덜하고도 무게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후반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선을 긋는 말.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선은 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선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싸움을 거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상처 줄까봐, 거절하면 사이가 틀어질까봐, 이 나이에 굳이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정작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고 넘길수록 상대는 더 쉽게 요구하고 당신의 마음은 더 빨리 달아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르다. 견딘다는 것은 언젠가 멈출 줄 아는 것이고 참는다는 것은 끝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선을 긋는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부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건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의 설명은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만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덧붙이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예전에는 해주셨잖아요. 이때 정약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을 늘리지 마십시오. 선을 흐리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을 긋는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 가볍게 던진 말이 마음에 걸릴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 말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마음도 지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을 긋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냉정해 보일까 걱정되고 내가 너무 변한 건 아닐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명확해진 것입니다. 명확한 사람은 처음엔 낯설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엇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분쟁은 말이 아니라 기대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선을 그으면 기대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정리되면 관계는 훨씬 조용해집니다. 존중은 소리를 높일수록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당신은 무례해지지 않고도 선을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두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어떻게 존중이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격은 낮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내 품격을 지키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상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던질 때,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확인도 없이 몰아붙일 때, 또는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은 설명하려 듭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설명은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설명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100마디 말을 보태면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구차함이 됩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이기려는 태도로 다가올 때, 그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선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오히려 상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말을 안 하지?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네. 내 말이 다 통하지 않는구나.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를 거울처럼 비추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을 남깁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늘 조언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통제하려는 사람.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설명했을 겁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오해 풀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해할 준비가 아니라 말할 준비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때 필요한 건 설명보다 거리입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합니다. 정약용은 모든 관계는 적당한 간격이 있을 때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침묵은 그 간격을 조정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도 줄어듭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말수가 적습니다.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 여백에서 품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아껴진 사람 앞에서 조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 기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글이 천천히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감정을 과시하지 않으며 사실과 원칙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모든 상황에 말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대답입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이 필요한지, 지금 이 말이 나를 지키는지 그 판단이 설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는 것.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과 침묵 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과 침묵을 넘어 삶의 태도 자체가 사람을 멈춰 세우게 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기준. 사람들은 말로만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하지만 정약용은 존중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흘러나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만큼 남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늘 나를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먼저를 요구합니다.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괜찮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면서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함부로 다룹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그러려니 해야지. 지금 와서 뭘 바래?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에게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 순간부터 존중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자기 기준을 지킵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오래 머물지 않으며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크게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동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 했다가 내일은 불편해하면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게 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기 위해 애쓸 이유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자기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백성을 아꼈지만 원칙을 흐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품되 선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되 흐트러지지 않고 배려하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 균형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사람들은 그 균형을 느끼는 순간 함부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억지로 선을 긋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태도를 하나로 묶어 어떻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낼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선을 긋는 말, 말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기준. 이것들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덜 소모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삶은 끝없이 견디는 데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잃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을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의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날을 참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이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선택도 가능해졌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줄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을 줄이는 것. 그 자리에 여백이 생기면 삶은 훨씬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차분해졌다고, 멀어진 것 같다고, 조금 달라졌다고.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무리해서 이해받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두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지켜도 된다.
내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도 괜찮다. 이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허락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추구했던 공부는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공부의 한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 채널이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이제 당신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아침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단단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